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27분 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식연구소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 화상 연결로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이 몇 시죠, 교수님? 지금 저녁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미국은 날씨 어떤가요? 여기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날씨가 좋아서요. 네. 오늘은 거의 한 20도까지 20도요? 올라가서 되게 이제 화창한 날씨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쪽은 눈은 안 오니까요. 예. 그렇군요. 요즘 이제 네. 우리나라도 조금씩 날씨가 풀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 화상 연결로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올해 들어서 국내 주가도 계속 약세지만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다우가 5%, S&P 지수가 6%, 나스닥이 8% 떨어지면서 지금 서학개미들은 좀 마음이 불안할 것 같은데요. 워낙 한국 시장은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한국 그렇죠. 시장 네. 상황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지난 몇 주 동안 좀 걱정이 돼서 보유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종목별로 이제 리스크를 잘 챙기자, 이제 그런 얘기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주가 아주 미국이 2년 만에 최악의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기술주가 많이 이제 편입된 나스닥은 8%나 빠지고 한 주에. 그래서 4주째 지금 나스닥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월가대로 또 되게 시장이 이제 불안하고, 이제 오늘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기 일요일 날 밤이니까요. 근데 우리 이제 서학개미들이 작년에 미국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다양한 우량주도 많이 투자를 하고 네.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있었는데, 작년에 한 26조 원을 국내 투자가들이 미국에 투자하셨거든요. 근데 네. 금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1월 20일까지 한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셨어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좋은 우량주도 사셨지만,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나스닥 지수의 3배 레버리지가 된 울트라 프로 QQQ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스닥이 1% 오르면 3% 오르고, 나스닥이 3% 빠지면 9% 빠지는 거죠. 3배씩 연동되는데, 여기가 순매수 금년 1월에 우리 서학개미 1위예요. 근데 금년만 34%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미국이나 해외 투자를 하면 이제 분산화, 국내에는 없는 우량 종목을 사야 되는데, 너무 약간 좀 위험을 너무 지고 투기적인 그런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은 진짜 앞으로라도 하여간 좀 줄이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 하여간 해외 투자가 또 잘 돼야지 투자한 분들도 또 국내에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럴 때 네.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법을 오늘 좀 교수님께 조언도 구하고 싶은데요. 주식 시장이라는 게 사실 요즘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향방에 굉장히 좀 많이 휘청거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요즘 옛날 증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아라.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얘기인데, 국내에서도 1, 20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는 조심을 하고, 네.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때,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완화할 때는 증시 상황이 우호적이니까 주식 투자에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을 보면 2019년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 코로나가 터진 2020년에 이제 전격적으로 제로 금리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증시에 되게 우호적인 환경이었고, 특히 미국 시장의 그러니까 주가를 평가하는 퍼가 그 당시에 갑자기 한 15배, 16배에서 20배 넘게 레벨업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를 지금 이제 인상한다고 시장이 되게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년 네. 3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확률이 거의 아주 높아졌는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증시의 전반적인 환경은 좀 안 좋아지고 네. 직접적인 타격을 영향을 미치는 게
증시나 개별 종목의 퍼가 조금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퍼가 작년에 23배였던 게 20배로 내려왔는데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국내도 우리가 이제 이거 적용을 해보면 작년 8월부터 하느니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벌써 세 차례 올렸죠. 그래서 이제 1.25%까지 정책 금리가 와 있는데 우리 코스피도 작년 여름부터 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금리가 하여간 그 정책 금리를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할 때 아주 긴장을 해야 되고 그 금리 인상의 초기 단계는 상당히 장이 안 좋은데 어느 시점이 좀 지나면 또 시장에 맷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금리 인상의 둔화가 돼서 그래서 조금 몇 달 지나면 이제 또 그런 국면으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좀 그 변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도 설명 중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그리고 뉴스를 접하면서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조정을 받는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네네.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 "조정을 받는다." 뭐 "나스닥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우리 코스피가 아마 2,800이 깨진 것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나타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조정이라는 건 주가가 이제 하락할 때 자주 쓰는데 네. 정확한 그 개념은 그 최근 고점에서 10% 이상 하락을 하면 그러니까 지수에도 해당이 되고 개별 종목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3,000에서 10%가 하락해서 2,700이 되면 10%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이건 네. 되게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조정 국면은 있었습니다. 이때 지수가 평균 한 14% 하락하고 전 고점을 회복하는데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아요. 몇 달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 나스닥이 고점 대비 15% 빠졌고 우리 음. 코스피도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작년 8월 대비 한 16% 빠져서 음. 아직은 조정 국면인데 네. 이제 조정과 대비해서 쓰는 맛이 베어 마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어 네. 마켓은 고점에서 이제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 이 음. 경우에는 고점 회복하는데 어떤 때는 1, 2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지수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제 베어마켓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을 보면 음. 개별 종목들 중에 블루칩들 중에 뭐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베어마켓에 들어갔거든요. 작년 네.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뭐 카카오, LG화학,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문제도 있고 펀더멘털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아마 전고점을 회복하는 게 당분간은 쉽지 않게 이제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가 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본인이 보유하신 종목이 하락하는 이유를 네.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심리가 안 좋아서 이제 시장과 같이 단순히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펀더멘털은 좋은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버티고 이럴 음. 때 좀 힘들지만 이제 견디고 나시면 이제 나중에 또 주가가 회복되고 이제 그럽니다. 예.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어떤 발언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돼서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 GMO 운용사 창업자인 제레미 그랜섬이 미국 증시가 50%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교수님이 아는 회사시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분이 좀 원로세요. 이제 80세 음. 넘으신 상당히 이제 월가에서는 거물이고 그 네. GMO라고 이제 보스턴의 아주 그 좀 전통적인 그 가치 투자하는 펀드 회사인데 이제 저는 이분은 못 뵙고 제가 현역일 때 이제 이 회사 자주 방문해서 이제 투자 설명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좀 음.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종목들을 항상 사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도 보면 아. 삼성전자 같은 거 안 사고 저희가 잘 보지 않는 종목들 사고 그래서 좀 특이하다 그랬는데 네. 이분은 지금 뭐 5년째 계속 버블이라고 얘기는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틀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 주장은 지금 2021년, 22년 미국 국면이 지난 미국 100년 역사에 전 세계 증시 역사에 네 번의 큰 버블이 있었다.
미국이 이제 1929년에 대공황, 그다음에 2000년에 인터넷 버블, 그다음에 일본이 그 80년대 말에 그 큰 버블이 있었잖아요. 이제 네. 그것과 버금가는 버블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분은 그 주가가 뭐 최악의 경우에는 50% 빠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믿지 않는 게 이제 이분은 좀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이 전 세계적인 첨단 빅테크 기업의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또 충분히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음. 이런 말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근데 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버블의 논란은 하여간 당분간 몇 달 동안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워낙 시장이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업계에 있는 분들조차도 약간 분석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GMO 운용사 창업자인 그분은 또 그렇게 발언을 한 반면 지난주에 소개를 해 주셨던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이 릭 라이더라는 굉장히 스타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이 네네. 사람 같은 경우는 올해 주식 시장이 또 굉장히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제 블랙록이라고 뭐 한 10조 달러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운용사,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 크다고 그러는데 여기 한 13배쯤 되니까 이제 거기에 가장 그 스타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부문 헤드이고 네. 이분이 이제 팀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하는 글로벌 엘로케이션 펀드라는 것만 그 펀드 하나 단일 펀드가 30조 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어마어마한 펀드를 뭐 2, 30년 동안 되게 운영을 잘했던 아주 명망이 있는 분인데 이제 이분 얘기는 작년은 미국 시장이 되게 쉬웠다. 왜냐하면 음. 명목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어서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뭐 2.5%다 그러면 이제 실질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명목 성장률인데 기업 가치를 계산하고 그럴 때 명목 성장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작년에는 명목 성장이 10%가 넘어서 주가가 오르기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못하지만 음. 그래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음. 5가지 핵심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네. 뭐 한두 개는 저희가 아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올해 미국 금리 인상이 한 3, 4회쯤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지금 모두 다 아는 컨센서스입니다. 미국 금리 지금 4번 올린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많이 빠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상반기에 2%를 돌파할 것이다. 지금 뭐 1.8%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 세 번째는 작년에 미국 기업이익이 한 30% 이상 증가했는데 올해 둔화는 되지만 10에서 한 10% 성장이 가능하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기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주가가 연 10% 정도 상승할 것 같고 이분이 이제 음. 마지막 얘기하신 게 뭐니 뭐니 해도 뭐 애플, 뭐 페이스북,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들 빅테크가 여전히 계속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 음.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근본적인 이들이 고평가돼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들 네. 기업을 자기는 좋게 본다. 그래서 약간 아까 이제 얘기한 GMO의 제레미 그레슨이라는 그 좀 원로 그 저 투자가랑은 좀 반대되는 이제 네. 의견을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국내도 그 의견들이 많이 나뉘시는 것 같고 미국도 하여간 그 버블이다 아니다 뭐 지금 적정한 필요한 조정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네.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마저도 다들 의견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누구 그렇죠. 말을 믿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또 미국 쪽 주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갑자기 좀 조정 국면 받는 게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야 그럼 이거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까지 생각이 미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또 이제 국제 투자 경험을 워낙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그 기업의 펀더멘털한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서
원래 그 영어로 표현하기에 greed and fear, 그러니까 탐욕과 공포. 그래서 장이 좋을 때는 너무 인간의 그 욕망이 분출이 돼서 네, 아까 맞습니다. 말씀드린 그 나스닥의 4배, 3배 레버리지 하는데 투자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잉 그 버블이 생기다가 주가가 빠질 때 또 너무 사람들이 공포돼서 주가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휩쓸리지 않으려면 하여간 좀 펀디멘털을 잘 챙기고 국내건 네. 해외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그러니까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속한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는 그 산업인지 그걸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업이 음. 5% 성장하는 산업인지 장기적으로 10%인지 20%인지. 그래서 삼성전자, 테슬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온 것은 반도체 산업, 전기차라는 그 아주 장기적인 성장을 많이 하는 산업의 대표 주자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산업이 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약간 기술적이긴 한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과 경쟁사들의 시가총액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눈어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마 음. 6월 달쯤 그때 쿠팡이 미국에 상장됐을 때 네. 네이버랑 카카오 시가총액이 60조 원인데 각각 쿠팡이 100조 원인 건 좀 말이 안 된다. 이게 좀 너무 버블인 것 같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쿠팡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6, 70%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각적으로 음. 네이버라는 그 대단한 인터넷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보다 시가총액이 어떻게 쿠팡이 1.5배가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쿠팡이 네. 뭐 훌륭한 회사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상식적으로 적용을 해서 시가총액이 어차피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니까 그런 판단을 할 그렇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 2, 3주 전에도 말씀드린 종목별로 리스크를 3가지, 5가지를 내가 한번 정리를 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음. 거버넌스 관련돼서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는데 가장 그 나의 적이 되는 것은 거버넌스가 안 좋은 회사거든요. 그 네. 회사의 최고 경영자나 대주주가 장기적인 기업의 이익 발전, 그다음에 소수주주에 대한 배려가 없는 데들, 그런 데들은 그 소수주주로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음. 거버넌스가 안 좋은 데들은 무조건 피하고 혹시 지금이라도 들고 있으면 이제 그런 데들은 주가가 이제 몇 달 후에 반등할 때 정리하는 게 좋죠. 그리고 레버리지가 섞인 투자는 절대 금물이다. 국내도 그렇고 음. 해외도 그렇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제가 이제 증시 마감 시황을 살펴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이제 나스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910선 아래까지 떨어졌거든요. 요즘 정말 네, 네. 빨간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네. 약세장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교수님께서는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있는 시기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이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여러 가지 좀 불투명하거든요. 미국은 생각보다 경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고들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리오프닝, 그 여행, 그 비행기 여행 이런 광고, 패키지 광고, 여행 패키지 광고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미크론을 잘 극복을 해서 경기가 미국은 괜찮은 것 같은데 국내는 아직까지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조금 음. 안타까운데 네. 근데 뭐 하여간 금리의 인상의 초기 단계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서 상반기는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